오늘은 이문재 시인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현대 문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의 문제를 비판적 시선으로 형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명시 내지는 생태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리와 꼬마 전구로 장식된 나무들을 보면서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겉보기에 휘황한 그 불꽃과 나무의 장식 이면에는 인간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현대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3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녁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주제는 아마 화자의 의도는, 창작 의도는 여기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위기감, 어떤 걱정, 염려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잠깐, 해가 졌으면 당연히 어두워져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이건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종의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자,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현대 문명을 어떤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겨울 저물녘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면 광화문 내거리는 공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뭡니까? 봄에 생명이 싹트고 여름에 그것이 활기차게 하고 가을에 떨어지면은 다음 봄을 위해서 휴식하는 시간이 바로 어찌 보면 겨울일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의 겨울은 어때요?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즉, 봄을 위한 휴식이 불가능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낙엽이 모두 떨어져서 가지가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겨울나무들이 일제히 뭐합니까? 불을 켜요. 어디에? 나뭇가지에 불을 켜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켜고 있네요. 그 불이 바로 뭡니까?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불 때문인데 이 불은 꼬마 전구들이야.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을 꼬마 전구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들러붙어 있다요. 들러붙어 있다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감이 긍정적이지가 않죠?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자는 와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친 게 아니라 칠 뻔했어요.
외적 아름다움의 감탄과 함께 뻔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겨울밤 가로수에 일제히 켜지는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해가 지면 당연히 어두워져야죠. 자연스러움이고요. 휴식의 시간이고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병균이라고 보는 것일까?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일까? 라고 화자가 의문을 제기하죠.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휘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낮처럼 환한 도시의 풍경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은 누가 권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이며, 이러한 것의 원인은 권력, 즉 인간 중심적 사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이 누구예요?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죠.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야 되는데 불면증 걸리겠어.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다.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모순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뭐예요? 권력들에게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엽록소라는 건 나뭇잎이에요.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이상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꼬마전구 불빛에 의한 빛을 얘기하는 거죠. 시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광화문은 빛광자예요. 화활화자고 문문자. 항상 밝은 광화문. 말장난하고 있죠.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순리적이지 않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양소들이 전부 다 뿌리 쪽에서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즉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와요. 황급히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을 암시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겨울나무들이 청란에 빠진 거야. 올라와야 되나 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시인은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현실. 그런데 이 나무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겨울나무뿐만 아니라 인간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이 불꽃나무는 꼬마 전등이 달린 나무예요. 그래서 화자는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봄이 심상치 않다. 현대 문명에 대한 우려와 걱정. 결국 3년은요, 포인트가 겨울나무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가 교란당하고 있다는 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에 대한 관찰에서 시적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다. 자, 이 시는요, 그러고 보니까는 화자가 어떤 일을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관찰 내지는 산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듯한, 마치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자, 이거는 어찌 본다면 현대 문명, 지금도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화문, 종로 거리에서는 5만 가지 어때요? 화려한 불꽃 전등 축제가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에 의해 어두워지지 않는 도심의 거리라는 일상에 대한 관찰을 발상의 계기로 삼고 화자는 의문을 표합니다. 뭐라고?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나무들이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판의식을 보여주지. 뭐라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해가 지면 어두워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거부하는 문명에 대해 의문을 가진 화자는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도시 문명의 무엇을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어둠과 밝음, 밝음과 어둠의 대비죠.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은 게 문제야. 이 말은 결국 뭐야? 어두워져야 한다는 거죠. 꼬마 전구들 이상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즉 자연적 섭리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존재로 밝음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으로 인해 자연의 생명력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감각적인 언어, 꼬마 전구, 이상한 광합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감각적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각적인, 청각적인,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빨간색 같은 시각적인 언어, 아니면 땡땡 같은 청각적인 언어는 단어를 사용해서,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수식을 하죠. 수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면, 꼬마전구나 이상한 광합성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 안에 감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감각적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감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열이라고 되어 있나요? 같은 구절인데 꼬마전구, 불꽃나무, 해군장군의 동상, 세종문화회관 등등 밤인데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하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문명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가 졌는데도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어둠과 밝음,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 환경이 교란당하는 것에 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제는요, 는다, 있다, 있다와 같은 현재형 시제예요. 이러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뭐야? 어두워지지 않는 거,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는 거, 세종문화회관이 두 눈 뜨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혀 말릴 뻔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문재 시인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